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맨쇼의 이혁구입니다. 이준동입니다. 네, 7월 21일 일요경마 투맨쇼 시즌2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마방송이, 최근에 아니죠. 원래 됐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경마방송 중에 저희 투맨쇼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투맨쇼를 지금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바꿀 게 없나, 뭔가 좀 더 신선한 게 없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제 가장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원하시고 가장 신선한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선수 교체죠. 이준동 의원을 내치고 다른 그 저기를 받을까. 근데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준동 의원과 제가 좀 많이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스타일이 다른데 그 다른 스타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합이 되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준동은 선수 교체를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거 좀 느꼈었고, 그 지난주는 뭐 특별한 이제 그 뭐랄까요, 뭐 이야기거리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펼쳐질 경마도 뭐 문세영 기승정지 그거 말고는 이제 특별한 그런 뭐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부분들은 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 일요일 날 서울 경마는 이제 10개 경주로 한 경주가 줄어들었다는 점, 요 점 참고하시고, 뭐 노을 경마니까 이제 발주 시각이 2시간 정도 연장돼서 1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만 오프닝 멘트 진행하겠고, 저희 이제 바로 경주 분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경마 경주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경주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앞서 오프닝에 말씀을 드린 대로 10개 경주만 펼쳐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좀 가보죠. 12마리가 출전한 서울경마 1경주. 이준동 의원이 먼저 한번 풀어보죠. 자, 이번 1경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라면은 깜짝 놀라는 게 정확한 건데, 근데 이제 기수가 조금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놀랐을 일은 없습니다. 자, 저는 3번 황금탑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상혁이가 받쳐줘, 기수가? 그렇죠. 요즘 뭐 서울 경마장 일단 기수들 중에서 이상혁 기수가 좀 잘 나가는 기수 중에. 지난주에는 뭐 개판 쳐놨는데 뭐. 그렇죠. 뭐 기복은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요즘 추세는 이상혁 기수가. 추세는 뭐 그래 뭐. 근데 이 황금탑은 데뷔전에서 주행심사를 이상혁 기수가 받았지만 데뷔전에서는 유미라 기수가 타고 49kg를 받으면서도 바닥을 쳤습니다. 자, 지금 편성이 상당히 강한데 분명히 황금탑은 인기를 안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황금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도입 당시에 이 말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가격은 비싸진 않지만 사고를 칠 수 있는 말이다라는 내용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황금탑을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행심사를 받았던 이상혁 기수가 지금 딱 기승을 하는 순간 무조건 저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한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힘이 차가고 있다라면은 황금탑 역시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 황금탑이 이제 티즈 원더풀의 자마인데요. 그 서울 경마, 어제 이제 토요 경마 때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세롬이라는 말도 이제 티즈 원더풀의 자마고, 체구들이 작아요. 체구들이 작은데 그 순간적인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언제 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황금탑 같은 말들은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토요 경마 방송을 찍으면서 이준동 의원 입에서 단 한 번도 유미라라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역시나 일요경마는 시작부터 유미라 선수가 지난번에 기승한 건 대단히 중요한 사연이 아니었거든요. 유미라. 빨리 김혜선 교수가 돌아와야 제 입에서 김혜선 선수 이름이 나올 텐데. 1경주는 뭐 그래요. 뭐 황금탑도 그렇고 스페이스포트나 펠릭스 조이, 뭐 내년에 이제 윈스골드, 외곽에는 얼루코, 에커더미션, 많은 말들이 이제 입상 도전할 건데, 이혁호가 보는 관점에서 6번마 퍼펙트 스킵은요 강축이에요. 강축. 강력한 축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데뷔전에서는 말이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흔들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주 뛰었는데
누구랑 뛰었냐면 그 몸값만 3억. 제 몸값보다 비싸다는. 제가 보험을 상당히 많이 들어놨는데 죽어봐야 3억 나올까? 3억짜리 이제 몸값을 지니고 이제 그 플라이톱 퀸하고 같이 뛰었어요. 근데 순발력도 그 이전에 데뷔전 때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고 직선주로에서의 그런 뚝심, 끈기 이 부분도 좋아졌고 이런 말들은 뛰면 뛸수록 걸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학습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말들이에요. 지난번보다 더 잘 뛸 거라고 저는 뭐 확신을 또 하고 있고 그 장거리까지는 자신을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거리까지는 분명히 자신을 할 수 있는 그 스킵션의 자마라는 그 부분도 6번마 퍼펙트 스킵을 좀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6번마 퍼펙트 스킵은 뭐 강력한 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내려드릴게요. 그나저나 우리의 뭐 개콘지 얼룩콘지는 딱 한 번 고배당 터뜨리더니 그 뒤로는 이제 뭐 매번 인기 끌고 지금 3착 애간장만 녹이고 있는데 이번 1경주의 얼룩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한번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2경주로 갈게요. 1300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자, 이준동 위원의 추천마. 자, 저는 1번 게이트의 레알 라이트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딱 정확하게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에 만약에 레알 라이트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을 때쯤부터 이 레알 라이트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변화는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 어린 3세라는 점에서 이 레알 라이트가 힘차는 속도가 다른 말들보다는 상당히 느린데 이번 가을 때쯤이면은 충분히 힘이 차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레알 라이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알라이트 이제 가을부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작년 올해였죠. 올해 제가 뭐였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상한 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4살 때라도 들어오겠죠라고 했던 그 파리쿠리오. 파리쿠리오 제가 작년에 이어코시 찍을 때 그랬나? 가을쯤엔 들어올 거예요. 뭐 못 들어오면 뭐 크리스마스 안에 들어오겠죠. 안 되면 4살 때 들어오겠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레알라이트 바로 앞에 뭐 내일 뛰는 거 모레 뛰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뒤, 2달 뒤 이제 가을 얘기가 나왔어요. 레알라이트 이번에 못 들어와도 욕하지 마세요. 가을부터 뛴다 그랬으니까 야 빠져나가는 방법도 기가 막히네. 4번마 부산 선킹이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이에요. 선행 가면요 돌아요. 이게 예전에 작년 10월 달이었죠. 뭐 슈퍼플로잇이나 뭐 부전자전, 트로젠틀맨 이런 말들도 그냥 껌으로 그냥 데리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휴양 가고 지난번 경주는 이제 무려 7개월간이라는 공백을 두고 출전했던 겁니다. 거기에 7개월간의 공백기 훈련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훈련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앞에서 뛰더니 버티더라고요.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적이 돌아왔고요. 정상적인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 선킹은 이어코가 자신있게 추천드려도 되는 그런 말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거 현장 가셔가지고 한 가지 꼭 체크를 좀 해보세요. 2번만 용강. 용강은 현장 가셔가지고요. 체중 체크를 꼭 하세요. 체중이 한 15에서 20kg 정도? 15kg, 20kg 정도 체중 늘어났으면 이건 무조건 복병으로 보세요. 용강이 예전에 능력이 괜찮았단 말인데 최근에 체중 빠지고 뭐 하면서 계속 못 뛰고 있는 말이에요. 체중 체크 하셔가지고 체중이 15에서 20kg 정도 늘어나면 용강은 복병마로 무조건 노려주시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200 국내산 5군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준동이야. 자, 제가 지금 보면은 될 거다라고 한 말들을 추천드렸는데, 자, 이번 3경주에는 이준동이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말을 한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 두승산입니다. 승군전에 나서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예정인데, 이 두승산이 상당히 뒷심이 좋고 뒤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 새벽 훈련부터는 뒤가 잘 안 들어가고 안 좋기 때문에 5번 두승산은 제가 책임지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 이건 안 좋은 건데,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건 이제 그건데, 전문가들이 뭔가를 추천하잖아요. 그 말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들어와도, 팬 여러분들께서, 그래, 다음에 오겠지라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빼라 그랬는데, 두승산 인기마요, 이번에. 빼라 그랬는데 이 말 들어오면요. 야, 이 게시판 초토화되려고 지금. 이게 인기말을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준동 의원이 저랑 지금 방송 찍으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빼라라는 추천, 그러니까 됩니다라는 추천이 아니라 빼라라는 추천을 했어요. 5번마 두승산, 뒤가 안 좋다. 빼고 가라. 어차피 제가 돌 맞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살짝 이제 도망가서, 이럴 땐 또 안정적인 놈 가져야 또, 이게 좀 맞는 거거든요. 6번마 길손이 여기서 부러질 일은 없다. 이준철 선수가 정말 뭔가 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러질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는 승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거리 자체가 1000m를 뛰다가 13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3위를 차지하는 아쉬움 남겼는데 길손은 1300m를 2번 뛰어봤습니다. 지난번까지 2번 모두 다 3위를 차지했고요. 편성도 지난번에는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 편성에서 그 정도라면은 길소는 그냥 와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길소를 제가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겠고 5번마 두승산은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준동 의원이 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전국에 계시는 이제 찝게 하시는 분들 두승산을 잡으세요. 그냥 잡고 맞아도 저는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어찌됐건 두승산은 이준동 의원이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빼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4경주로 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 경주. 이어코에 이제 한 놈만 팬다. 한 놈 팬다 경주요. 따로 확인하시고. 5경주도 넘어갈게요. 이준동 의원은 이제 살아있네 코너가 되겠습니다. 6경주로 갑니다. 1800 국사군 경주 11마리 출전한 경주. 이미 터져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경주입니다. 6경주. 이준동 의원. 저는 외곽 게이트 있는 선시크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선시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800m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선시크가 지금까지의 경주력을 보면은 상당히 후미 전개, 중간권 전개 이러면서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거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1800m 거리를 나오는 선시크라면은 이 선시크가 가지고 있는 추임력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거기에 아베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한다는 점은 저는 믿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굴 추천해도 이건 괜찮아요. 괜찮은 경주고 저는 지금 이제 이게 터져 있는 경주라고 딱 보는 상황이고 이게 숨겨진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2마리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거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 잘 한번 조합을 해보시고요. 3번만 마이에너지부터 한번 좀 가볼게요. 지난번에 희망대작전, 봉암사, 폴라이트, 코너스톤 이런 말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성적을 놓고 보면 바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승을 했던 희망대작전과 착차를 계산하면 착차가 얼마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거리면 어땠냐? 살아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수요일 날이었죠. 습보까지 때리면서 뭔가 아주 굉장한 전투 의지를 불살랐던 게 3번만 마이에너지예요. 다만 거리 적성이 짧은 비카의 자마라는 게 조금 좀 찝찝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분명히 사고 칠 수 있고 예전에 1800까지 뛰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 노림수 가져가 볼만 하고요. 자, 4번만 극동함대도 갑니다. 극동함대. 이거는 지난 경주는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의지 부족. 이쿠야스 선수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시작과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번에 권석원이로 교체가 됐는데 5kg 감량입니다. 극동함대가 굉장히 체구가 좋아서 부담력이 좋고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3번마 마이에너지와 4번마 극동함대 숨겨진 복병들입니다. 요 말들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00 혼합 1군 7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사실 그랬어요.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출마표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느낌 받았냐면 아니 이번 주 조교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출마표 받아보고 무슨 느낌 들었냐면 야 이거 1400이다. 뭔가 상황이 이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딱 보면 뭐 인디언 블루나 뭐 동반자의 기적이나 아니면 뭐 배롱이나 뭐 이런 말들 많이 팔릴 텐데 놀부만세 이런 말들 팔릴 텐데 14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 때문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경주예요. 여기에 와치빌리지와 동반자의 기적 두 마리가 선두권에서 경합하고 무너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겠고 인디언 블루가 1400에는 분명히 강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결정력 부족해서 계속 경주에서 지고 있습니다. 인디언 블루도 배롱이도 동반자의 기적도 뭐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인기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별정 방식 별정 경주라는 그 부분 별정 6방식의 1400 경주라는 이 경주 유형에 따른 결과물을 제가 분명히 만들어 드리겠고 이어코가 노리는 말을 우리 팬 여러분들께 들으시면 충분히 납득하실 거니까 저는 이번 7경주는 제가 정말 자신있게 한번 메인 승부로 들어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경주가 아닌 별정 경주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별정 경주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8경주 서울경제신문배 경주에 14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이번에 국산 1군 2000m 경주입니다. 이준동 의원. 자, 저는 싱그러운 아침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싱그러운 아침은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은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압벽이 심한 말이고 이 입이 예민하다 보니까 제갈 반응에 상당히 민감한데 조금만 제갈에 힘만 가해지면은 막 고개를 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조인권 기수가 망아지 때부터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싱그러운 아침만큼은 뭐 문세영 기수나 잘 타는 기수들이 있겠지만은 싱그러운 아침만큼은 조인권 기수가 최고로 잘 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직전 경주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면서 에이스 갤러퍼라는 강력한 상대를 이겼고 여전히 투지 넘치는 모습에 발주까지 연습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싱그러운 아침이 강자임을 한 번 더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싱그러운 아침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싱그러운 아침, 금화챔프 이 두 마리가 이제 지난 경주에 나란히 우승을 차지를 했던 말들인데 저는 이제 그 말들을 약간 좀 벗어나서 추천을 하나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7경주에 제가 메인 승부는 이번 경주는 별정 경주로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제가 추천드린 말이 13번만 뉴앤드베스트인데 뉴앤드베스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핸디캡이기 때문에 됩니다. 핸디캡이기 때문에 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배 경주에 나왔을 때는 그때 별정 5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부담 중량을 뭐 어쩔 수 없이 남들하고 똑같이 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상과 똑같이 순말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58kg을 달고 뛰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핸디캡이에요.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뭐 금화챔프나 싱그러운 아침은 적정 부담 중량 달았고 베스트 뉴앤드 베스트도 적정 부담 중량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자 일례로 5월 26일 날 국내산 1군 경주 내지는 4월 21일 날 서울 마주협회장배 그 당시에 경주력이 나온다라면은 뉴앤드 베스트가 여기서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3.5kg의 감량이 대단히 매력적인 13번만 뉴앤드 베스트가 금화챔프와 싱그러운 아침 이 두 마리 인기마 틈을 비집고 들어갈 복병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1800 국사군 경주는 이준동 의원의 이제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준동 의원. 자, 제가 1호 경마에서 후반부에 메인 승부처를 잡아가는데 자, 이번 경주 국산 사군에서 입상의 경험도 있지만은
지금 또한 승군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딱히 큰 강자들은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조건 배당을 낼 수 있는 놈을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서울 구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았고, 자,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1800m이기 때문에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하늘문에게 관심을 두면서 메인 승부 경주를 잡았습니다. 자, 이 하늘문이 1700m 직전에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붙잡고 나오면서 후미 전개를 펼치고 또한 외곽을 크게 돌면서 이 정도의 탄력을 보였다라면은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아베기수의 1800m 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구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잡았는데 이 메인 승부 경주가 한 경주 한 경주 강력한 충마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9번 하늘문을 중심으로 한번 메인 승부 경주를 펼쳐보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이준동 의원이 이제 메인 승부 경주고요. 자, 일요 경마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마 10개 경주만 펼쳐집니다. 토요 경마가 12개 경주가 펼쳐지고요. 10개 경주 펼쳐집니다. 마지막 10경주로 가봅니다. 1800 국삼군 경주 9마리 출전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코리안 오크스를 노리고 있는 말 2마리가 출전했어요. 2마리로 쉽게 끝날 거냐 말 거냐요. 1번마 듀마, 4번마 조이러키 2마리가 서울에서는 아마 그나마 이제 부산에 있는 스피드 퍼스트라든지 이런 말들을 좀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나마 서울 안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좀 있는 말들이라고 보는데 듀마와 조이러키 지난번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는 듀마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아주 망신이라 망신 다 당했고 혼났죠 그냥 그 조이러키한테. 과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런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준동 의원 생각은 어때?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 일요 경마 방송에서 오전에 조금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조금 뭐 추천마만 드리다가 처음으로 한 번을 자르는 말을 한번 추천드려봤는데 오전에 솔직히 무리수를 던진 내용이지만은 이번 경주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뭐 조이러키와 듀마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떠한 설명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이러키 선행 가면 듀마가 따라갑니다. 이 2마리가 직선줄에서 누가 이기냐 싸움이지. 제가 볼 때 다른 말들이 뭔가 뭐 리스타이라든지 마이디어 아니면 뭐 라스트라고 청광소리 이런 말들이 와가지고 이 둘의 우승 다툼을 깰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경마는 수도 없는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만 조이러키와 듀마의 2마리 간의 싸움으로밖에 안 보이는 경주 이런 경주 애써 다른 말 살짝 말씀드리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 어지럽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 생각도 조이러키와 듀마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준동과 이혁호 저희 둘은 투맨쇼 시즌2는 마지막 경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조이러키와 듀마 2마리 인정을 하겠다라고 마무리 한번 좀 지어보면서 일요 경마 경주 분석 여기에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 경마 이혁호의 한노원 팬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4경주 준비했어요. 1000m로 펼쳐지는 군의산 6군의 3세 이상마 경주. 자, 12마리가 출전한 경주 편성인데 사실 뭐 이제 될 것 같은 말들은 많아요. 될 것 같은 말들은 많은데 될 것 같은 말들은 많은데 되는 말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거품이 인기마들이 많은 그런 경주라는 얘기인데 이혁호가 준비한 한노원 팬다의 주인공은 6번마 강해.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강해. 이게 이제 디디미 새끼예요. 디디미 새끼고 한 470kg 정도 나가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5월 31일 날 주행 심사를 받고 강해가 데뷔전을 뛸 때 이 말은 군살만 빠지면 디디미 자만데 괜찮게 생겼고 그 혈통 뭐 나쁘지 않고 군살만 빠지면 뛰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제가 뭐 개인 ARS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데뷔전에서 7kg의 체중이 늘어서 나왔어요. 뭐 이번에 뭐 반드시 체중이 빠져야 좋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이번에 훈련 때 모습을 보면은 군살이 좀 빠졌어요. 그 군살 빠진 게 이제 근육으로 약간 좀 전환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느꼈고 여기다가 훈련을 대단히 강하게 시키진 않았습니다만은 소화를 전부 다 했어요, 말이. 2살짜리가 이런 훈련을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부 다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데뷔전에
강해가 가능성은 보였으나 입상권 진입에 실패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늦출발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 경주보다는 한 타임 정도 더 땡길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 경주보다 한 타임 땡기면요. 여기서는 그냥 쌍승식으로 옵니다. 기수에 대한 기용, 최보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요. 변화된 모습, 그리고 좋은 혈통, 괜찮게 생긴 마체까지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경주가 입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근데 이번에 배당 괜찮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됩니다. 자, 일요경마 4경주 6번마 강해, 일요경마 이혁구의 한 놈만 팬다 주인공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준동의 살아있네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국산 육군 기복을 조금씩 보이는 말들의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외곽게이트 김태훈 기수 한 장의 7번 바다마을을 살아있네의 주인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7번 바다마을이 직전 경주 부민호 기수 한 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부민호 기수가 이 바다마을을 입상하면서 군대를 갔는데, 자, 그 군대를 간 틈을 이용해서 김태훈 기수가 31조 마방의 말들을 한 마리씩 얻어타고 있습니다. 자, 김태훈 기수가 많은 동기생들은 있지만은 첫 승이 상당히 늦었는데 김태훈 기수의 기승술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세에서 채찍질까지도 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번 바다마을에 31조에서 기승을 시켜줬다라는 것은 바로 김효섭 조교사도 기수 출신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김태훈 기수를 상당히 잘 봤기 때문에 바다마을에 기승을 시킨 겁니다. 자, 김태훈 기수 또한 31조 마방의 말들을 한 마리씩 더 얻어타기 위해서는 이 바다마을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이유뿐이 없기 때문에 김태훈 기수의 최선의 말몰이가 예상됩니다. 자, 서울 5경주에서 살아있는 의 주인공은 김태훈 기수 한 장의 바다마을이 되겠습니다.